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이 국내 주요 방산 부품 기업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핵심 부품을 만드는 국내 방산 부품 기업들의 이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 기자, 일단 이 폴란드에 도착한 이 K2 전차 초도 물량이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이 최초로 수출된 국산 엔진이라고요.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차에 이 엔진이 들어간다, 그리고 독자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예. 특히 이 엔진과 맞물리는 변속기까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좀 범위를 좁히면은 미국과 독일, 우리나라 정도에 불과합니다. 지난달 중순에 이 폴란드에 보낸 10대의 K2 전차에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하고 양산한 1,500마력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요. 그동안 이 국내 전차에만 탑재가 되다가 이번에 폴란드의 K2 전차 초도 물량이 좀 도착을 하면서 처음으로 해외 수주에 성공을 한 겁니다. 네, 이 해외 수출에 첫 발을 내디딘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방산 엔진, 이 특징이 어떤 거고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? 네,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,500마력의 고출력 디젤 엔진, 그리고 콤팩트한 그런 사이즈가 조합된 점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. 10여 년의 그 개발 기간을 거쳐서 독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. 구체적으로 56톤에 달하는 이 전차를 최고 시속 70km의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. 또 해외 혹한기 그 테스트에서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에도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그 경쟁사들의 어떤 전차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.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최근에 공시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현대로템과 맺은 폴란드 K2 전차 수출 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 규모는 1,830억 원 규모였습니다. 금액만 놓고 보면은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그 전체 매출의 4%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 관련 업계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이 K2 전차 2차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, 또 노르웨이와는 첫 수출 계약이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동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그동안 이 사업 부문을 보면은 이 건설 기계 부분의 매출이 이 엔진 부문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 해외 수출을 계기로 이 사업 부문의 이 비중도 좀 변화가 생길까요? 네, 아무래도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그 방산 엔진 수출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이 건설 기계 쪽으로 좀 기울어졌었던 이 사업 비중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업은 크게 건설 기계 부문과 또 엔진 부문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이 건설 기계 부문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. 이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올해 3분기까지 이 누적 매출은 3조 5,19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 가운데 80%에 가까운 매출이 바로 이 건설 기계 부문에서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 방산 엔진의 수출길이 넓어지는 데다 또 현대 제뉴인을 그 모회사로 두고 있는 또 다른 자회사죠. 이 현대 건설 기계 역시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서 이 엔진 부문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현대 두산 인프라의 그 엔진 부문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 수년 동안 이 매출은 꾸준히 늘었습니다. 아직 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좀 종합되지 않았지만 3분기까지의 매출에다가 이번에 이 해외 수주권을 좀 합치면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네, 그런 가운데 이 K방산이 주목받으면서 이 방산 안정 장비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? 네, 실적 규모로는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만큼은 아니지만 K방산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 후방 카메라나 이 방독면과 같은 안전 장비로 주목받는 기업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한컴 라이프케어는 최근에 이 방사청과 장갑차 후방 카메라 장착 사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계약 규모는 220억 원 수준입니다. 탄약을 운반하거나 이 사격을 지휘하는 장갑차의 경우 이 차량 뒷부분에 많은 물자들을 싣기 위해서 적재 공간을 좀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전상 이 후진을 해야 하는 일도 좀 많이 벌어지고, 그러다 보면은 이 후방 감지가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.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컴 라이프케어는 장갑차 전용 후방 카메라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.
K10, K56 탄약 운반 장갑차와 또 K77 사격 지휘 장갑차에 우선적으로 이 후방 카메라를 좀 장착을 할 예정이고요. 전차나 군용 차량 등에도 순차적으로 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한콘 라이프케어는 또 이 신형 K5 방독면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는 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. 예전에 저희 방산인사이드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정화통이 양쪽에 달렸고요. 그리고 이제 탈부착이 좀 간단하다라는 점 등이 우리 군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해 18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안전장비 분야에서 입지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. 네, 최근에 이 정부도 이 방산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방산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 독자 기술을 지닌 이 국내 방산 기업들이 좀 성장이 예상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방위사업청은 부품 국산화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이 부품 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또 중장기 발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. 특히 무기 체계를 선도하는 이 부품 국산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.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기반으로 이 방산 부품 기술 수준을 고도화하고 또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 소재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즉 기업의 기술력과 또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서 방산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라는 것인데요. 방사청 관계자는 오는 2027년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또 법제 완화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방산 엔진 첫 수출을 하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